미국 아칸소주 의사인 베리 워커는 31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59세의 이 전직 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작년에 내린 형량은 징역 1710년입니다. 2018년에 플로리다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로 17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당시 19살의 니콜라스 크루즈에게 미국 법원이 2022년에 내린 형량은 징역 최소 380년입니다. 51세의 빌리 조 가프리는 35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자백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2015년에 그에게 내린 형량은 징역 최소 1050년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처럼 엄청나게 긴 징역을 선고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미약하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자주 일어나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어요. 법무부는 미국에서 실시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형량을 더 늘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새로 도입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미국 법원이 수백 년 이상 아주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뉴스를 가끔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 미국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이 이를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형법은 유기징역을 30년 이하로 하고 가중하는 경우에도 50년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제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장기형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죄에 정한 형벌에 흡수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미국 대부분의 주들과 연방형법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대다수의 범죄자에게는 가장 중대한 범죄의 가장 무거운 형벌로 흡수해서 처벌합니다. 미국은 판사의 권한이 강력한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사가 원하면 여러 형벌을 병합하고 합산해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점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다른 점이죠. 미국 모든 주 형법과 연방 형법에는 가석방 기회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어요. 그럼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종신형을 선고하면 되는데 인간의 수명을 훨씬 넘는 수백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필요가 왜 있을까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먼저 종신형의 실제 운영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종신형은 사형 다음으로 중후한 형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사형을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서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사형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에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징역 3년, 징역 1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선고하는 유기징역과 달리 수감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징역이 종신형이죠. 명칭을 보면 죽을 때까지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 같지만 실제로는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고 가석방 대상도 됩니다. 종신형, 즉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 이상 수감되고 교도소 안에서의 품행이 좋으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형기 3분의 1 이상을 교도소에서 지낸 모범수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기가 징역 150년이면 적어도 50년 이상은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되니 살아서 교도소 밖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흉악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 친지들 그리고 이런 범죄의 재발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흉악범이 가석방되어 사회로 다시 나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고 피해자 숫자를 곱해서 형량을 인간의 수명보다 더 길게 하는 제도 그리고 가석방 기회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것 같아요.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흉악범이 가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앞서 제기했던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종신형을 선고하면 그 범죄자가 다시는 사회로 복귀할 수 없죠. 그렇다면 왜 수백 년 혹은 1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까요? 미국 판사들이 이처럼 수백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기로 지나가는 두 사람을 살해한 A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12명을 살해한
B에게 똑같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면 이 두 범죄 중 어느 범죄가 더 나쁜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A에게는 징역 30년, B에게는 징역 180년을 선고하면 범죄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두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효과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수백 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볼게요. 이런 제도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인데 이걸 우리나라가 최근 도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따로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소위 형벌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해온 미국의 현실을 보면 구금 기간을 늘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집행한다고 사회가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진적인 여러 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과 형벌 제도는 결코 선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형법학자들 중에는 미국 형벌 제도가 이미 폭망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 통계가 미국의 참담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 수감자는 미국이 760여 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5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16%가 미국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참담한 미국의 현실을 보고 영국의 한 저명한 범죄사회학자는 범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미국에서 배우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배우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묻지마 흉기 난동이 계속 일어나고 동네 산책길에서도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니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범죄자를 더 오래 감금하거나 영구히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보다 나은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김지원이었습니다.